친구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굳이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될까? 아마 이런 고민을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고민을 이야기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친구에게 얘기하나 심리 상담하고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는 이미 라포를 형성했기 때문에 가서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심리 상담은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내 이 고민의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또 얼마만큼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것도 고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발을 떼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관계를 맺어갈 때는 사실은 처음에 탐색전을 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얼마만큼 할 건지에 대한 대부분의 탐색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친구는 탐색 단계가 끝난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친구에게 더 쉽게 가지 상담에 오지는 않습니다. 상담에 올 때는 그 고민의 깊이가 친구에게 가기는 너무 부담이 되는 그 고민의 깊이층이 좀 더 깊은 아니면 넓은 아니면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그럴 때 대부분 이제 심리 상담실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상적인 이야기, 일반적인 고민의 이야기는 대부분 친구한테 가지 상담에 오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친구한테 가는 것이 훨씬 더 당연히 친구한테 가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의 층을 보면은 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더 이제 고민의 이야기가 뭐냐면 역할 이야기를 들어갑니다. 그 역할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 층에서 바깥의 피상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역할 이야기라는 것은 내가 이 애 어른 같은 역할을 그만두고 싶은데 여전히 나는 비위를 마치고 사람들에게 내내하고 내 목소리 싫어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이 두 마음을 갖고 있는 내 안에서 심리적인 갈등, 이것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 30이 되는 지금까지 혹은 40이 되는 50이 되는 지금까지 이 역할의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친구한테 얘기하나 심리 상담에 가서 얘기하나 초반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가졌던 고민을 만약에 40살까지, 30살까지 얘기를 그 고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걸 친구는 한두 번은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친구한테 이 고민된 이야기를 계속 또 얘기하면 친구들이 뭐라 하나요? 야, 그만해. 아우, 듣기 싫어. 그러면서 귀를 막고 기막이 하고 귀찮아하고 혹은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또 시작이다 하고 주랭랑을 칩니다. 즉 관계를 심할 때는 단절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누구나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이때 상담에서는 2층까지는 친구하고 심리상담의 차이가 크게 없어 보이는 이야기의 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이 그만두고 싶어하는 이 갈등의 단계에서 상담과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왜? 심리상담은 계약관계고 친구는 정서적 관계입니다. 정서적 관계의 특징은 대부분 거리를 두고 싶어하고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해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리고 그냥 좋은 이야기, 기분 좋은 이야기, 고민도 그냥 얕은 층의 그 정도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습니다. 너무 깊은 이야기만 계속 하게 되면 어때요? 힘들어해요.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이야기만 하면. 그게 정서적 관계의 특징입니다.
왜? 나의 삶도 내가 힘든데 너의 힘든 이야기를 내가 받아내기에는 내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담은 그런 정서적 이야기를 들어주지만 계약관계거든요. 계약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비용을 내고 몇 회기까지 한다라는 몇 분 안에 50분 안에 내가 20번을 만나서 비용을 지불하고 나의 고민의 이야기를 해결해 주십시오 혹은 내 이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관계이면서 정서적인 어려움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상담의 심리상담의 관계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계약관계가 있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층에서 피상적인 이야기, 역할 이야기에서 이 역할에서 그만두고 싶을 때 이 계약관계에서는 상담자가 훈련된 전문가이기 때문에 왜 당신이 여기에서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비율을 맞추고 있는지를 그 이면의 두려움 그리고 그 아래에 깊이 있는 두려움들을 사실은 마주 대하도록 내담자를 손을 잡고 함께 그 깊은 동굴, 심리적인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내담자가 너무 힘이 약할 때는, 심리적 힘이 약할 때는 힘을 주기도 하고 공감으로 혹은 힘이 좀 채워졌다 할 때는 그 깊은 곳을 다시 들여다봐서 본인이 마주 대하지 못했던 그 두려움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단계에 들어가서 내가 들키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로는 수치심이고 부끄러움이고 좌절감이고 그런 깊은 나만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을 상담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마음의 이야기의 깊은 층까지 이야기하게 될 때 심리 상담에서는 첫째, 경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도 상담사가 나를 부끄러운 사람으로 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게 경계가 있는 관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다음에 만나도 내가 이 상담사를 영원히 지속적으로 볼 관계가 아니에요. 20번 만나고 50번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굿바이 할 수 있는 관계예요. 그게 계약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깊은 수치스러운 들키고 싶지 않는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계약 관계죠. 자, 그 다음에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기 때문에 마음의 빚을 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친구에게는 내가 이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친구도 힘들 거라 생각해서 미안해서 이야기를 스톱하게 돼요. 그러나 상담에서는 이 깊은 이야기를 스톱하지 않고 깊은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심리 상담은 담아주고 담아내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가 담아주고 담아낼 때 내담자는 자기의 깊은 고민의 깊은 수렁의 이야기를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에게만 집중된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피하고 싶었던 그것을 마주 대해서 자기를 만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왜? 심리상담은 훈련된 전문가가 내담자의 어려움의 지점, 어디까지 가야 될지, 그리고 이 사람의 심리적 힘이 얼마인지, 심리적 근육을 얼마만큼 키워야 될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 심리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심리 상담은 친구와 이야기의 거층과 피상적인 역할의 층에서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역할에서 그만두고자 해서 결국은 그만두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내고 감정을 표현하는 층에서는 경계선이 있다. 그럴 때만 안전하다. 그리고 담아주고 담아내기 때문에 내가 깊은 자신의 이야기에만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심리적 빚을 지지 않고 자기의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심리적 여행이 바로 심리 상담의 관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